네, 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또 잠 못 들고 유튜브의 바다에서 허우적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좀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또 오랜만에 와버렸고요. 네, 지금은 6월 21일 수요일 밤 9시입니다. 아마도 22일 날 밤에 듣고 계시거나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올렸다면은 바로 듣고 계실 확률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오전에 집에서 유자 씨랑 애기 좀 보다가 오후에는 잠깐 카페 가서 일을 좀 했고요. 원래는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스터디 카페에 가면 일이 잘 됐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은 곳에 또 가니까 이게 지겹더라고요. 네. 뭔가 회사 가는 것처럼 지겹다고 해서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냥 뭔가 조금 가끔씩은 기분 전환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음료 한 잔 마시면서. 근데 또 요즘에 좀 허리가 또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앉아있진 못하고 한 2시간 했나? 네, 한 2시간 정도만 하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허리 이제 그 주사 치료 이렇게 초음파였나? 하여튼 이렇게 좀 미세하게 보시면서 주사를 좀 깊숙이 넣어가지고 척추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치료를 이제 한참 받았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조금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은 주사는 맞다가 또 안 맞으면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사는 그냥 임시방편이고 역시 내 몸뚱아리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디스크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운동을 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주사를 계속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지? 한 2달 넘은 것 같아요. 2달, 3달? 이제 뭔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좀 허리랑 목이 아픈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일주일에도 그러니까 그때 한참 주사 맞고 할 때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이제 안 아플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허리가 안 아픈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좀 만성으로 좀 달고 사는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이나 허리가 안 아프네. 정말 너무 인생이 쾌적하고 행복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주사를 좀 안 맞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약발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그런지 요즘에 좀 슬슬 또 다시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좀 이제 허리가 아팠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맨바닥에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이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생기거든요. 최대한 피하려고는 하는데 피하다가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유자씨 대신해서 좀 이유식을 먹이고 목욕까지 한번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목욕을 이제 화장실에 그 목욕탕 의자 하나 놓고 거기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거 한번 했다고. 네. 그 뒤로 갑자기 또 허리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그 뒤로 좀 계속 통증이 좀 심하게 오는데 그래도 조금 최근에는 나아질랑 말랑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이 갤갤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허리 아프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강간양 채널에서도 그러긴 한데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막 얼마큼 아픈지 막 밝힐 때가 자주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좀 징징대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하여튼 요즘에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허리가 좀 덜 아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맨날 이제 노트북을 메고 다니는데 노트북이 조금 이제 무거워요. 무겁고 가방도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은 아닌데 조금 이제 완전 경량 가방은 아니고 그래서 노트북도 조금 가벼운 노트북으로 바꾸고 가방도 좀 가벼운 걸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하윤이가 다시 수면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네. 혹시 이제 아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예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는 아기가 그냥 졸리면 자겠지. 네. 안 자고 울면 냅두면 더 졸리면 알아서 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재워주지 않으면 잘 못 자더라고요. 네. 모든 아기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다 그런 것 같고 조금씩 크면서 스스로 이제 자는 법을 잘 익히는 애들이 있고 스스로 자는 법을 잘 못 익히는 애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윤이는 좀 후자입니다. 지금 이제 7개월, 8개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스스로 자는 방법을 이제 좀 잘 터득을 하지 못한? 물론 이제 모든 애기들이 갑자기 막 놀다가 아니면 엄마 뭐 이렇게 모유 먹다가 졸리니까 어머니 좀 들어가서 자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뭐 이불 깔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모든 아기들이 기본적으로 졸리면 좀 이제 찡찡대고 울고 재워달라라는 신호를 보내기는 하는데 그 신호를 보내는 타이밍부터 이제 얼마큼 빨리 잠이 드는지 얼마나 좀 손쉽게 잠이 드는지 이게 좀 애기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윤이는 잠이 좀 잘 들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안아서 재워주지 않으면은 사실 잘 못 자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할만했거든요. 아기가 처음에는 하윤이가 2.9kg로 태어났었고 2.9kg, 3kg, 4kg, 뭐 한 5kg 이 정도까지는 할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벌써 8kg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8kg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아령 하나 무게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계속 이제 막 잠을 못 자면 20분이고 30분이고 이제 안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령은 뭐 들고 있다가 힘들면 한 손으로 좀 들고 뭐 아니면 뭐 너무 힘들면 내려놓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령은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뭐 울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애기는 이제 들고 있다 힘들다고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막 울면서 잠이 더 깨버리고 막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수면 교육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셀프로 해보려다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하루 만에 포기를 했었고 요번에는 이제 셀프는 아니고 약간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그 뭐 어디 맘카페에서 굉장히 좀 뭐 유명하셨던 뭐 그런 전문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애기들 수면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희망자들을 받았습니다. 무료 컨설팅 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당첨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는데 길면은 한 달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렇게 어디다가 발설하지 마라 뭐 그런 계약서가 있었어가지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기가 혼자서 잘 수 있게끔 그런 혼자 자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끔 도와줘서 어쨌든 엄마도 좋고 아기도 좋고 아빠도 좋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그런 수면 교육의
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틀째인데 근데 오늘 참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처음으로 저희가 안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잠이 들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울긴 했는데 네. 그 이제 베이비 캠 있잖아요. 홈 CCTV 같은 거 그걸로 이제 하윤이를 저랑 유자 씨랑 제 방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혼자서 이제 잠이 드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근데 이제 막 울 때마다 가서 개입을 하고 안아서 달래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엄청나게 울긴 했지만 혼자서 울다가 지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울다가 어쨌든 잠이 들었다. 그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신기한 날이었고요. 재미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요 근래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캘린더를 보면 대충 나오겠군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엔잡하는 허대리 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버 분이신데 지금은 그 채널을 잘 운영하시진 않고 다른 채널들을 좀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뭐 그런 분인데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친분이 좀 생겨가지고 예전에 유자씨 만삭 때쯤에 한번 저희 집 근처로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었고 그리고 허대리님 아내분이 이제 조만간 출산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댁으로 방문을 해서 밥을 좀 먹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네. 경기도 모처에 이제 살고 계신데 확실히 서울보다 쾌적하다. 네. 주변 환경도 그렇고 같은 세 대비해서 월세 전세 대비해서 훨씬 더 참 쾌적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참 많이 느꼈었고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뭔가 좀 중심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바로 근처였어요.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거리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저랑 유자 씨가 이제 한때는 제가 지금은 퇴사했지만 한때는 같은 회사에 다녔었고 유자 씨는 육아휴직 중이고 저는 이제 퇴사를 한 상태인데 둘 다 회사가 이제 요 근처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좀 구했던 건데 월세가 좀 비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좀 되는데 어쨌든 여기다 구했던 거는 회사까지 가까우니까 두 명 다. 그래서 구했던 건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조금 애매해진 거죠. 한 명만 뭐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하는 이점을 누리기에는 월세가 이제 너무 비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댁에 이제 방문해서 주변에도 환경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네, 서울보다는 확실히 살기 좋은 것 같다. 서울은 뭐 비싸기도 비싸지만 공원 같은 게 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직주 근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좋고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주변 환경이 사실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는 않죠. 좋은 곳은 또 비싸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좋은 곳을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경기도로 좀 나가볼까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자 씨가 어쨌든 복직을 할 거라서 복직을 하고 일을 할 때까지는 그냥 아마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계약 기간도 한 1년 정도 남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복직을 했는데 육아를 하면서 회사도 다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유자 씨가. 그러면은 뭐 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곳으로 뭔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예 그냥 경기도로 좀 나가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유재 씨가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냥 경기도 어딘가에 터를 잡고, 유재 씨가 만약에 출퇴근이 좀 곤란하면 제가 뭐 출퇴근을 차로 시켜주던가. 왜냐면 유재 씨가 기본적으로는, 유재 씨는 회사가 재택근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출근을 하는데, 그것만 제가 좀 차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도와주면은 조금 더 적은 월세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근데 또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살만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곳은 또 다 비싸더라고요. 월세를 좀 알아봤는데,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빌라들도 서울보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보단 싸지는데, 애매하게 싸지는 거 있죠. 한 뭐 20-30만원 싸진다던가. 그거 때문에 또 경기도로 나가기는 참 뭐하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에 저희가 이제 2주년 기념으로 송도로 이제 호캉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호캉스긴 하죠. 호텔에서 자긴 했으니까. 거기를 갔다 왔는데, 와, 송도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출퇴근 제한만 없으면 송도에서 참 살면 좋겠다. 그리고 출퇴근 제한도 없어야겠지만 돈이 많다면 송도에서 살면 참 좋겠다. 송도가 다 비싸더라고요. 유자 씨랑 같이 막 센트럴파크 같은데 같이 산책하면서 너무 좋다. 송도가 참 뻥뻥 뚫리고 공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살기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유모차 끌고 산책하면서 한번 쓱 봤죠, 핸드폰으로. 월세가 얼마나 하나. 그래서 네, 송도는 못 살 것 같고, 제가 소득이 갑자기 막 유튜브가 갑자기 또 막 엄청난 무슨 떡상을 해가지고 돈을 막 쓸어 담지 않는다면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갔을 때는 그냥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그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도에 사는 유자씨 지인에게 호텔을 이제 몇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격 대비 제일 괜찮은, 가성비가 좀 나오는 곳으로, 물론 비싼 호텔을 좀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막 그렇게 호텔에서 많이 자보고 호캉스를 많이 다녀보고 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숙소에서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 그냥 가기만 하면 뭐 막 너무 지저분하거나 막 담배 냄새 난다거나 그런 곳만 아니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조금 더 가성비로 추천받은 곳들 중에는, 근데 그게 가성비인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8만원, 1박에 8만원 정도 했는데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호캉스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다녀봐야지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도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엄청 비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였더라? 트리플 스트리트인가?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송도에. 송도 그 무슨 현대 아울렛인가? 무슨 아울렛이랑 그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데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지상에는 이제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뭐 옷가게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그릇 가게도 있고,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지하로도 또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지하로는. 지상은 건물이 다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쫙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밥집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또 그 송도 사는 제 지인한테 맛집을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애기가 이제 하윤이가 자야 되는 시간 즈음이었어요.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는 즈음이었는데, 이게 못 자면 또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추천받은 데는 또 그 트리플 스트리트 바깥에 있는 또 음식점이어가지고 거기까지 갈 엄두는 또 못 내고, 그냥 트리플 스트리트 안에서 해결을 하자. 근데 트리플 스트리트에 마침
애슐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슐리 퀸즈. 네, 바뀐 것 같던데 이름이 다. 그래서 결국 그냥 애슐리 퀸즈 같습니다. 네. 애슐리 퀸즈를 뭐 송도 맛집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런치로 해가지고 19,900원인가 뭐 그렇게 내고 먹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숙소 도착해서 조금 쉬다가 산책하러 나와서 센트럴파크 옆에 무슨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빵 하나 먹고 배가 불러서 저녁은 거르고 야식을 먹었죠. 네. 야식을 먹을 때도 사실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았었는데 뭔가 호캉스 같은 걸 오긴 왔는데 그냥 저녁도 안 먹었는데 뭔가 야식도 안 먹고 그냥 자기가 뭔가 조금 억울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호캉스가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건 조금 아쉽다 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하윤이가 이제 보통 9시 뭐 전후로 자거든요. 그날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용히 둘이서 뭐 떠들지도 못하고 뭐 TV로 뭘 보고 뭐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네, 치킨만 조용히 뜯어가지고 그냥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둘이 얘기를 했죠. 이게 호캉스가 맞니? 네. 우리 지금 뭐 하는 걸까? 약간 뭐 이런 말도 좀 하긴 했는데 뭐 근데 치킨이 맛있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네. 3조각 정도를 남겼는데 그거를 이제 남기고 왔거든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 한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또 치킨을 바보같이 순살을 안 시키고 뼈 있는 거 시켜가지고 또 하여튼 자꾸 뜯어먹고 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좀 뭔가 생쇼를 좀 했었고, 네. 그래 썼었습니다. 네. 요즘에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그 강가장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갭이 거의 없습니다. 갭이 거의 없고, 거의 뭐 지금 저번 주에 일요일날 올라갔던 영상도 언제 거까지 편집했던 거더라?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할 때는 늘 이제 편집을 쫓기듯이,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질 때는 영상 업로드 하는 시점과 시각과 그 영상의 갭이 막 한 달 넘게 차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올라온 영상인데 그 영상은 막 5월 초에 촬영됐던 영상이라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백수지 않습니까? 유튜브밖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갭이 거의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 네, 갭이 있죠. 네, 그래서 보실 때도 조금 보시기에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그리고 확실히 회사를 그만두니까 유튜브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할 때는 정말로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은 퇴근하면은 그냥 계속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도 계속 편집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하윤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됐어요. 왜냐면은 퇴근한 다음에 시간이 오롯이 그냥 제가 쓸 수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왜냐면 유자 씨도 굉장히 바쁜 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거든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저도 뭐 편집해도 서로 괜찮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안 바빠서 같이 놀고 싶은데 한 명이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일만 하면은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서로 큰 불만이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못해도 최소 진짜 주에 1개 정도, 많이 올릴 때는 막 2개씩도 올리고 했었는데, 아기가 이제 태어난 이후로는 퇴근을 하고 났을 때 그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근데 육아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집안일도 또 중요한 거고 다 같이 하면서 편집까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시간이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육아 서포트 하면서 집안일 좀 많이 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전보다는 유튜브를 올리기에 많이 수월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4, 5년 동안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는 그때 막 회사 월급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막 투잡도 했었어요. 제가 하는 본업 비슷한 걸로 외주 일을 받아가지고 외주도 하면서 초반에는 또 재밌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일주일에 막 4개씩 올릴 때도 있었어요. 2개는 거의 기본이었고 하여튼 2, 3개씩 회사 다니면서 2, 3개 올리면서 외주까지 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건강이 안 망가질래야 안 망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는 삶이었다. 호르몬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생활 패턴이었다. 왜냐면 그때는 뭐 잠을 진짜 할 수 있는 게 잠 줄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잠을 최대한 줄이고 그냥 여가 시간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거 줄이고 주말에 그냥 안 놀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초창기 때 예전에 그런 저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은 뭐 그때만큼 빡세게 뭔가를 하고 있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드는 생각이 뭔가 어쨌든 본업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기에는 좀 저는 그 정도로 능력이 되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본업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테지만 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는 형태는 그런 쪽이 아닌 쪽으로 그게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는 많이 들더라고요. 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뭐 프리랜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업 프리랜서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회사를 14년 정도 다니면서 전업 프리랜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물론 불안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을 어쨌든 내가 조금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은퇴한 파이어족은 아니니까 완전한 시간적 자유는 아니지만 내가 일을 할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똑같이 8시간을 8시간, 10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회사 다닐 때는 무조건 그냥 9시부터 6, 7시까지 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새벽에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또 밤에 한 8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하고 다른 시간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물론 생계를 위한 일은 계속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유튜브 편집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고르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참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내 밥벌이를 더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퇴사를 하고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벌써 오랜만에 또 떠들다 보니까 30분을 또 혼자 떠들었네요. 제가 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런 대본도 없이 그냥 혼자서 30분 정도 떠드는 정도라고 하면은 뭐 말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좀 상추씨도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낸 게 있는데, 상추씨 채널에서도 미세하지만 이제 수익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본업 수입, 그러니까 제 강가전 채널 수입이랑 합쳐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요 상추씨 채널 수익은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투잡이기도 하거든요. 네. 유튜브가 지금 현재는 본업이긴 하지만 본 채널은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또 투잡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부수입으로 얻는 수익은 또 따로 통장 하나에다가 따로 모으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뭐 좀 플렉스 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뭐 여행 가고 싶을 때 아니면 좀 돈 쓰고 싶을 때 그 통장에서 쓰는데, 그래서 상추씨 수익은 앞으로 부수입이라 치고 그 채널에다가 그 통장에다가 좀 모아볼까.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뭐 수입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상추씨 채널은 뭐 3만 원에서 한 6만 원 뭐 이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사실 또 꾸준히 모으면 뭐 한 5만 원이라고 치고 1년 모으면 그것도 60이잖아요. 꽤 많은 돈이라 그렇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상추씨는 참 오래 했지만 이 채널도 만든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수익은 다 합쳐도 네 200만 원도 안 넘습니다. 100만 원대고. 네. 뭐 워낙 제가 자주 안 올려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조회수를 바라고 또 올리는 채널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잡소리가 좀 길었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